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여정,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제 역경의 열매 숙이죠. 한 20여 회 국민일보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보도된 내용이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 국민일보사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특히 그 책에 근거해서 소망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제 인생 여정을 에세이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단순한 제 인생 역경의 여정만이 아니라 민족 순환사 속에서 피어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적인 일,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면서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통일을 위한 꿈을 안고 공부를 했던 그러한 일, 그리고 이제 소망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제가 소망교회 장로로서 통일로 가는 길, 또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또 세계 인류의 평화 사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6월달은 잊을 수 없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의 애국정신을 바라보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는 민족의 순환사 속에 피어난 꽃,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제 생을 돌아보면 민족의 순환사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일제치하, 8.15 광복, 남북 분단, 6.25, 4.19, 보릿고개, 5.16, 또 공군 생활,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푸른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 대학 교수,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는 민족의 평화 통일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열정을 다 바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120시대이니 심지어 15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은퇴 후의 삶이 보다 값진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는 날까지 소망의 빛을 바라며 살고 싶은 것이 제 꿈이요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특히 KBS 아침마당 목요 특강 시간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7월 달에 처음 보도돼서 그 뒤로 KBS뿐만 아니라 MBC, 두고온 산하프로, SBS, 출발 모닝와이드 이런 TV 프로그램에도 나간 바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년 학창시절의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제치하에서 B-29 비행기가 뜨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동네 산 피탈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전쟁에 두려움도 모른 채 장난치며 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은 힘들게 농사지어 일제의 공출로 빼앗겨 배고픔을 견디며 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광산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농산물은 공출로, 광물은 이제 배로 일본에서 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포갑정치에서 해방되었지만 광복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남북 분단으로 인한 6.25를 겪으면서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많은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인민군들은 총칼을 들고 동네 마을까지 진입해서 친척들이 총칼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도 목격을 했습니다. 피난들이 몰려와 마을 집집마다
기거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여러 피난민들을 재우면서 숙식을 제공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졸업 후 동창들이 도시 중학교에 진학하여 중학생복을 입고 나타나자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꼭 가야겠다는 결심으로 인천에 와서 안 해본 일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중학교에 야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야간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정교사 생활을 하며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친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 사망 속내라는 전보를 받고 슬픔에 잠겨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제자들이 선생님,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면서 교회 나오도록 독려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기사에서 제가 육신적인 아버지는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고 기술했더니 많은 분들이 전화로 격려하기도 했고, 국민일보 기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통일의 비전 않고 공무원으로 시험밭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사법고시의 꿈을 갖고 법률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꿈이 무르익기도 전에 4.19 학생의가 일어났습니다. 정의감에 불탄 나는 을지로 종로를 돌며 데모대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총칼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을지로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밤새도록 다쳐가지고 또 죽어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병원으로 이제 니학가로 이렇게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군대 영장이 나와 공군에 입영해서 야간대학이라도 복학하려 했으나 5.16으로 학교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공군 기직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당시 군목님들의 신앙 지도로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공군 제대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시 복학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한 6, 7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합격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몇 명 인원이 뽑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당시에 396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못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태워하던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야간부에 응시 자격 기준에 당시 사무관급 이상 광고가 이제 신문에 광고가 돼서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공직에서 북한의 기밀 자료를 볼 수 있는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행정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 교수들이 또 이제 교수들에게 설득해서 제가 북한의 대남 전략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북한학위 논문에서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기술자 신문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여 효율적인 평화통일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분야로 북한 행정에 관한 최초의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단국대 대학에서 북한학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원래 서울대 박사과정에도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학에서는 위탁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에 이제 잠시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직책 또 이제 간부급으로 실장급 이렇게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해서 단국대는 오후 3시 이후에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또 장관에게 허락을 맡아서 북한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북한의 관료 체제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김일성 사망설이 있어서 6개월 지연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북한에 관한 더 좋은 논문을 쓰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북한에 대한 외국 논문들을 더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제출했더니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아서 북한 행정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주제로는 소망의 여정 통일로 가는 길,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북한 행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KBS, MBC, SBS 통일 북한 분야 TV 방송 물론 라디오 방송에 고정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간은 고정 출연을 한 것 같아요. 특히 KBS의 통일로 가는 길 등 통일 관련 프로, 또 MBC의 두고 온 사나 등 북한 관련 프로라든가 SBS의 출발 모닝 와이드 등 통일 관련 프로에 출연, 통일 문화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데는 공직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의 도움과 학계의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학술적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을 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내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딸도 아빠 뒤를 이어 북한학 박사학위를 이화여대에서 최초로 받아 북한학 여성박사 1호가 되어 처음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또 외국의 한국학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통일 정책도 각 정권 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북한 학자로서 북한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한국의 통일정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기관, 중고등학교라든가 또 대학, 기업체를 순회하며 통일교육을 했고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또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의 초청을 받아 세계 평화와 한반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종교계 대표 회의에서 참여하면서 제가 저희 장로교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하면서는 목사님들이 추천해서 장로가 최초로 위원장을 평화통일 선교위원장,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또 북한 선교위원장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위원장을 하면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신학대학에 저희 교단 신학대학에 북한 선교, 통일 선교 과목을 넣게 되니까 각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단에서도 통일 선교 과목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교파적으로 총신대, 서울신학대학, 또 성결교신학대학, 감리교 계통의 모건대, 또 협성대라든가 여러 신학대학의 침례교신학대학 여러 신학대학에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제가 관동대 법정대학 북한학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남북 학자회담의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고 평양, 개성, 남포, 금강산, 백두산, 묘양산 등 북한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북한학책도 한 그렇게 교재도 한 20여 권 내서 각 대학에서 북한학과 교재로 또 북한학과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중앙교에서 북한 선교 사역에 필요하다 해서 사이버 대학을 세웠는데 그 사이버 대학에 북한학 교수를 지냈다고 저를 청빙해서 총장으로 이제 봉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총장들로 구성된 사이버대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사교로 저희 사이버대가 이제 참여하게 돼서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북한의 조선 컴퓨터 센터 등을 돌아보면서
북한의 인터넷 정보화 수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대학 교수, 사이버대 총장 등 공직과 교직에서는 은퇴했지만 행정심판 소망 대표로서 대한 행정사회 교육을 전관하는 교수로서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행정사, 창업 컨설팅, 교육과 행정적으로 억울한 일 당한 국민들에게 행정 편익을 도모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의 행정적인 아픔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과 행정부 간의 갈등 조정은 물론 계층 간, 지역 간, 빈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남남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문화 창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창업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는 은퇴 후 소망을 갖고 고령화 시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국가와 민족을 향한 남북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또 화합하는 데, 통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마지막 남은 사형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행위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시대 대비해서 남북의 행정제도 통합 발전은 물론 앞으로 북녘 동포들에 대한 행정적인 편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족 통합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열심히 살도록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망의 여정, 저의 인생 여정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제 자신부터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세계 갈등률 1위라는 이 오명을 벗고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특히 국가의 지도자들은 섬김의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 또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관리도 잘하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평화 통합에 기여하는 또 민족적으로는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이런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선 저 자신부터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의 여정 평화통일로 가는 길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맞아 이번에 현충일에는 아주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 추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본받아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이루길 바라며 그러한 가정이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로 국가로 더 승화돼서 또 민족으로 승화돼서 더 큰 통합과 평화, 행복이 깃든 우리 모든 국가, 민족,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의 여정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